네, 감독님부터 보통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그럼 정말 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천사 만든 한재희 감독이고요. 오늘 사실 오천사 감독판 첫 공개예요. 그래서 오천사 감독판이 아니라 영화제 버전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 오늘 감상평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지 애인 김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용이라고. 아니 이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예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희를 연기한 주영이 친구, 예지 친구 신기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인디 피크닉에서 관객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받을 때 선착순 3분, 즉 제가 지명을 할 테니 저한테 권한이 큰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링이랑 뭐 배지랑 그다음에 그 하나는 인디 아카이브라고 해서 책이죠. 자료집 같은 책 이렇게 3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되게 사적인 궁금한데 제가 사실은 3월 한 달을 그런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관객과의 대화를 돕는 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될 시나리오 작업도 있고 뭐 거기다 또 개인적으로 힘들다. 특히 독립영화 집의를 열심히 돕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뇌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뻣뻣해지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작품들을 내가 객석에 소개하는 것 용으로밖에는 즐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예정된 게 4월 19일 이러면서 슬쩍 홍보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인 김경만 감독의 영화 그리고 이제 상영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를 콕 집어 변영주랑 하게 해달라 라고 하셨다고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감독님 좋아하고요. 그리고 담쟁이 때 저희 그 영화 추천사를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그 추천사 보고 제가 감동받았던 것도 있어서 이번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했어요. 담쟁이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사랑이라는 감정의 유치뽕짝함이 뭘 이렇게 숨기지 않는. 그래서 전 이 영화를 보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가 흔히 소년 만화, 소녀 만화라고 얘기하던 이렇게 새소년이나 뭐 이런 그런 거에 연재되는 어떤 그 열혈 점프나 뭐 이런 데 연재되는 극도로 어떤 세팅을 향해 꽉꽉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압축하듯 밀어넣은 사실은 담쟁이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거기서 이렇게 막 몇 걸음을 더 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감독님께 질문은 왜 그게 1999년 왜냐면 뭐 최근에 이제 세기말의 사랑도 있었고 그래서 1999년을 선택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은 근데 그것이 왜 학교의 태권도 선수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는 끝내 그녀가 처음에 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는지 잘 모르죠. 네, 근데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이야기를 풀려고 했는지라는 것에 대한 것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1999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제가 좀 그 시절에 아날로그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애틋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한데 감독님이 99년에 몇 살이었나요? 아, 저는 어렸지만 그 삐삐 세대를 거쳤기 때문에 삐삐와 이제 뭐 손편지와 러브짱과 이런 뭐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고 서로 엇갈리고 이랬던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어긋남들이 주는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시절에 대한 사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영화에 제안이 왔었고, 그래서 사랑 영화로 저는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질문이 뭐였죠? 천천히 하죠. 뒤에 질문은 그러니까 한 명은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는 되게 가족의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소년원에 갔던 사람과 그 강제화된 공간에서 있는 되게 순진한 그 둘을 만들어냈던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영화를 처음 구성할 때 99년이라는 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떠올렸던 뭐 어떤 씨앗이 어떤 것들이었을까? 뭐 이런. 일단 저는 예지한테 어떤 구원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주영이라는 존재가 집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자기가 유일하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영이는 정말 때묻지 않고 어떤 세상의 사랑에 대한 편견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세팅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1999년을 그런 어떤 엇갈림의 낭만. 그래서 아까 슬쩍 나이를 여쭤봤던 게 저한테 있어서 그 1999년은 운명의 얘기라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가. 그 엇갈림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전화 뭐 이런 제대로 연락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낭만이 아니라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24년도에 어떤 문명의 얘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편이라 아 그게 낭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막 4시간 5시간 미래를 알 수 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그랬었죠? 너 그런 적 없다면서요. 근데 이 영화에서 두 분은 전문직 역할이잖아요. 태권도 선생님. 돌도 여하튼 시합도 뛰잖아요. 자기가 안 했을 확률이 되게 높지만 어찌됐건 발차기로 승리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두 분은 태권도 연습을 하신 거예요? 네, 직접 했습니다. 네. 그 과정 얘기 좀 해주시죠. 한 달 반 정도 같이 애초에 전혀 못했었고 한 적 없고. 중학생 때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굉장히 당차게 저 정말 잘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해보니까 다 굳어 있어서 네, 생각만큼은 안 됐고 화금 뭐 이런 식으로 한 3시간씩 저 태권도부 친구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네. 아, 영화에 나오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실제 태권도부. 거의 다 배우 친구들이고 네. 전부 다 같이 연습을 했겠네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어떡해요? 저는 조금 늦게 국대잖아요, 혼자. 국대였는데 네. 가장 잘해야 되고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캐스팅이 가장 늦게 돼서 다른 분들은 한 달 반, 한 달 전부터 막 연습을 다 같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9일 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크링크인이 9일 전이었어가지고 급하게 막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다른 분들은 막 2시간씩 하시고 이렇게 일단 종료하고 막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무술 감독님께서도 이제 마음이 급하시니까 한번 가면 막 5시간 막 이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힘들었겠네요. 부담감이 약간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련하는 장면, 시합 장면에서 감독이 커트를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나눠보려고 되게 애쓰면서 찍은 티가. 다 하루에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장 전체를 하루에 찍는 거잖아요. 바깥도. 예, 알았어요. 고생했어요. 그 유미 배우는 사실은 유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서사가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은 설정된 서사도 없고
왜 감정이 사실은 먼저 좋아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을 거론할 수 없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이런 퀴어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 선수와 순박하네라는 어떤 기본 코드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모든 걸 알고 있고 되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설정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내지 않으면 그 표정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정말 예지라는 캐릭터가 서사가 글로 써져 있는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좀 감독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이래서 여길 갔나? 뭔가 이렇게 하면서 좀 이 인물을 저한테만이라도 좀 구체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영이를 처음 만나서 그 쪽지가 뭐 남자가 준 거라고 인지를 했는지 주영이라고 준 걸로 인지를 했는지 그거 하나하나까지 좀 고민을 하면서 저는 사실 주영이가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누가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봤을 때 호감이 느껴졌다. 이 감정이 저한테는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하나하나씩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 태권도부 설정은 왜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 시나리오 초고가 다른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그 작가님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주요한 이야기가 소위 그 우리들이 이런저런 걸 통해서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보는 소위 그 청소년 체육계의 어떤 비리,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뭐 그 스케이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로 얘기를 듣는 그런 인간을 그 빌런으로 설정을 했고 실제로 거의 주연급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가고 싶었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 이 영화는 오히려 그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고 했다 배신 때리는 그 엄마와 그 딸의 얘기 또는 유미는 뭐 이를테면 그 동성애라는 게 DNA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의 대를이요 그 자기의 짝을 선택하는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 구조가 되게 여러 곳으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딱 막아내면서 이쪽 얘기를 되게 중심으로 그렸거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원작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 제작사도 그렇고 그 사회적인 이야기에 대한 거를 꼭 하고 싶다라고 저를 설득을 했고 저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지금 시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유미 배우는 그 예지가 어떤 일로 소년원에 갔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영이가 이제 이름 까먹었어. 성이 예 그런 문제가 생긴 걸 알고 경찰서로 가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말리잖아요. 그 순간을 보면서 예지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경찰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아버린 친구. 그래서 소년원에 가게 된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뭔가 주영이의 상황을 저한테 좀 예지의 상황에 좀 많이 빗대어서 좀 공통점 아닌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좀 서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면에 그 수현 배우한테 묻는 건 양쪽으로 되게 심각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쪽엔 되게 사적인 심각함이 있어요. 또 이쪽에는 사실은 태권도부 떠났지만 떠날 수 없죠. 왜냐면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친구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이렇게 잘 나누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던 거는 그
예지에게 마음을 뺏기는 걸 언제쯤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지는 쉬워요. 그냥 쪽지를 주는 순간 어머 뭐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 감정 설정을 언제부터 했어요? 저는 우선 이상하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 감독판에 나왔던 것 같은데 속옷을 숨기는 씬이라든지 예지가 이렇게 입술 한번 만졌는데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한 마음이 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좋아함으로 생각했던 건 확실한 노래방 씬이었습니다. 네. 노래방. 네, 그 씬에서 보면서 아 이건 이상함이 아니구나, 좋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때 바꿨었어요. 네. 자, 성희는 이 영화에서 사회적인 모든 것을 되게 답답한 캐릭터기도 하고 뭔가를 뚫고 나가야 되겠는데 충분히 뚫고 나가는 걸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해요. 왜냐면 영화에서는 사실은 둘이 천당엔 갈 수 없지만 천국엔 갈 수 없지만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영화적으로 센 상황들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폭행을 당한다가 센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낸다. 그래서 저는 아마 성희의 가장 클라이막스 씬은 기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씬일 것 같고, 그 씬을 봤을 때 그 복도도 체육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마 거의 제일 나중에 찍었을 것 같다는 상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감독 입장에선 제일 어려운 씬이 아니거든. 막혀있는 복도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도 않고 해가 떨어져도 찍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도 별로 없고 카메라는 픽스돼 있고 여기 찍고 저기 찍으면 되기 때문에 조명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뒤로 밀러졌었고, 그래서 클라이막스로서의 대접도 못 받은 채 찍었을 텐데 그때 끊임없이 감정을 잡기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때 어땠을까요? 사실 정신없죠. 정신없는 분위기가 맞고, 근데 계속 그 흐름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저는 이 친구를 준비하면서 정말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견뎌내는 것들이 많은 친구인데, 사실 저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주영이와 우리 태권도부 친구들 때문에 가능했던, 조금이라도 용기를 한 발짝이라도 내볼 수 있었던 인물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 흐름과 내가 얼마나 나약하지만 그 친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그런 식으로 용기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감독님, 성희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무역 사업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 그런 꼴을 하고 있다. 저희 할아버지를 모티브로. 정말 영화 보는 내내 정말 쓸데없는 고민할 때 있잖아요. 되게 쓸데없는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쓸데없는 고민 중 하나, 도대체 저 사람 직업이 뭘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질문을 좀 받는 걸로 넘어갔다가 와볼까요? 봐요. 손을 가볍게만 들어. 네. 자, 그럼 일단 선물은 고르세요. 배지가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키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 책이 있어요. 책을 고른다면 되게 있어 보이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키링? 책 하신대요. 귀가 얇구만. 하면 되나요? 네. 제가 사실 전주 사람이라 전주 국제영화제 할 때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GV를 안 해가지고 그냥 영화만 봤었는데 5월 5일날 보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너무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 그날 저도 같이 왔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질문은 그 마지막쯤에 그 주영이가 교도소 앞에서 그냥 그 문만 바라보다 가는 씬이 있었는데, 혹시 그 예지를 왜 안 만나고 그냥 간 건지. 그게 사실 저희가 나레이션으로 보이스오버 면회 거절하셨습니다를 깔았었는데,
그게 있어서 좀 주영의 감정이입을 좀 깨는 느낌이라서 최종에서는 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교도소를 찾아가는 것도 여러 컷을 찍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만 썼습니다. 또 쓸데없는 궁금한 게 예지는 왜 변호사를 제대로 안 쓴 걸까요? 제가 보기에 웬만한 변호사를 썼으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었고 한 달 이상 있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돈이 사실은 주영이와의 관계가 좀 답답해졌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건가? 감독님 너무 낭만을 잃으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아닐까요? 아, 그게 또 그 이상한 그 코치, 그 잘못된 코치가 저지른 폭력까지 계산을 하면 이게 또 손배 청구도 가능할 것 근데 또 그 시대에 살아왔고 그 시대에 이제 체육계 내 폭행을 당했던 사람 분들을 취재했을 때 그걸 못 더 한다. 심한 일들을 당하고도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런 게 지금과는 또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쪽에 그 방금 카메라 그 거치대에 놓으신 염색하신 분.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세 번째 관람인데 그래서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그래서 그런 미공개 씬들이 어떤 포인트인지 찾으면서 영화를 직접 봤는데 예지하고 성희가 마트에 갔던 씬이 있잖아요. 그때 예지의 속마음을 예지의 옛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서 예지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이 가능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왜 감독판으로 넘어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왜냐면 이거는 사실 그 어떤 선택의 그거였는데 저 씬을 포기하냐 노래방 씬을 포기하냐를 저한테 물어보셔서 노래방 씬은 사실 절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저도 똑같이 동의하고 그렇게 예지의 성격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지와 성희와의 관계성도 보여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독판에서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링 하실래요? 배지 하실래요? 받았어요? 묻지도 않고 설마.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그 뒤에 검은 옷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그 전주 이제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네. 그 전주 하실 때도 이제 제가 오천사 하나 바라보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라고 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끝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저도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되게 쓸데없는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코치와 모텔에서 대립을 할 때 막 CCTV가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음에도 그거는 왜 모든 걸 다 덮어쓰고 갔는가. 그거 사실 좀 유머? 약간 풍자인데 사실 그냥 가짜로 붙여놓는 경우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CCTV가 실제로 없는데 그냥 붙여만 놨다. 그 질문 두 개 더. 예.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니 천천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이모님도 이제 살인 전과로 이제 가셨다가 뭐 복역도 하셨다 이런 서사가 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 때도 그렇게 그냥 저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되게 굉장히 갑작스럽다. 갑자기 이 사람이 살인자다 해가지고 혹시 무슨 생각을 하셨던 서사가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네.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예요? 미리 질문을 다 혹시 드릴게요. 개봉을 하신다면 개봉 이제 될 테니까 개봉되면 이제 그 영화제용으로라고 하셨지만 음원이 따로 그 발매가 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얘기하셔서 오늘 음악 감독님 오셔가지고 인사 잠깐. 김사월 음악 감독님. 그렇게 머리로 얼굴 가려놓고 있어요? 네. 네, 음원은 사실 뭐 음악 감독님의 역량, 뭐 재량이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애인 발견은 사실 자우림 분들한테 물어봤었는데 그거는 안 될 거, 음원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 다음 그 잠시만 까먹었죠. 이모 서사는 사실 저희가 촬영도 했어요. 아 진짜? 네, 촬영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주영과 예지의 감정이 좀 깨지는 것 같아서 사실 끝에서 뺐고 교도소 중간신에서 사실 잠깐 회상으로 들어가는 씬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는데요? 예지가 아주 어릴 때고 그 예지 엄마와 예지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설정이었고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이제 막으려다가 어떻게 돼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모가 그 집으로 뛰어가서 대신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예지와 엄마는 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그 소위 20세기와 21세기 초에 그 문학의 그 뻔하다고 얘기하기엔 되게 마음 아픈 어떤 모든 설정은 다 갖다 놨군요. 네네. 그냥 긁어서 그냥 갖다 놓는. 잘 뺐어요. 네. 또 이제부터 선물 없으니까 뭔가 순수한 질문자처럼 느껴지네요. 여기 마스크 쓰신 분이요?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노래방신에서 이제 애인 발견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노래를 주영을 약간 플러팅하기 위한 선곡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18번 곡이어서 그 노래를 선곡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요. 배우님들의 18번 곡도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당연히 가사를 보면 주영이를 대놓고 플러팅하기 위한 곡이라고 생각하고 골랐습니다. 제 18번은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전 유나의 기다리다 좋아합니다. 네. 저도 너무 예전에 가가지고 생각 잘 안 나는데 바로 떠오르는 건 톰보이 좋아합니다. 아니. 톰보이가 아이들도 있구나. 혁오? 저도 지금 순간 떠오르는 건 이무진님의 신호등. 감독님은 요즘은 그 원슈타인의 안 아름답고도 안 아프구나. 좋아하는 노래 말고 부르는 노래가?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예,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줄, 예, 흰색 바지를 입고 계시군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도 이제 일반판을 3번째 보고 감독판으로 4번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개봉을 안 했다니까 벌써부터 불을 지를 이유가 없다니까.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개봉하면. 일반판이랑 감독판이랑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었고, 제가 이번에 궁금한 건 엄마의 직업이 이제 예지같이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도 가정 보육하고 약간 그런 류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이제 주영이한테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부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이게 일부러 엄마의 직업을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원작에서부터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모두에게 친절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내 딸에게 일어날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개봉이 언제죠?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6, 7월 얘기하고 계신데 좀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아마 그러면 뭐 여하튼 올 여름, 가을 사이에 이 영화의 개봉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사실은 배우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의 차기작도 궁금해서 한 번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저는 요즘에 아주 끝내주는 휴식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독립 작업 오랜만에 하고 있고, 곧 전주에서도 두 작품으로 짧게나마 볼 수 있지 않을까. 단편 경쟁에서는 이제 하나의 장례식과 둘의 졸업식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창한 감독님의 수학 영재 형주라고, 거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이번 달 중순부터 단국대 졸업 영화 하나 찍게 돼서 밝은 방이란 영화고요. 네, 공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면 챙겨봐 주세요. 네, 저는 이제 11월쯤에 미스터 플랑크톤이라는 드라마가 개봉을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하니까 많이 봐주실 거예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 7월쯤에 지금 가족 코미디 영화 하나 촬영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아까 슬쩍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했지만 벚꽃 시즌에 흉흉한 극장에 오는 것만큼 어려운 결심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영화 때문에 이곳을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가요? 큰일 했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인디스페이스라는 한국 독립영화의 기둥, 한국 독립영화의 어떤 둥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언제든 바로 지금 가장 치열하게 한국 영화에서 가장 앞에서 만들고 있는 수많은 독립영화들과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스페이스 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멀지 않다는 거지? 우리 집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 근처에서 약속 있고 이러실 때 이렇게 개봉하는 영화들도 되게 봐주시면 감사하지만 슬쩍 한 번씩 여기 그 홍대 입구 롯데시네마에 인디스페이스 오시면 언제든 아주 좋은 훌륭한 독립영화 만나실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가시는 길에 뭐 팜플렛이라도 한 장씩 들고 가서 이 공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